녹색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입니다. 의료대란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3년 10월 26일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이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숫자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에게 있지만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의료계 또한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어떠한 방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며 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 지방의료 혁신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 같은 요구를 총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총선 참패 후 대학 총장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하며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50%에서 100% 사이 대학 자율에 맡긴 것이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 공백과 의료 대란 장기화의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국회의 책임 또한 큽니다. 비록 총선 기간이긴 했으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의료 대란 문제를 단 한 차례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상임위 또한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양당의 경선이 마무리되고 본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료대란 현안 질의를 하자는 제안과 촉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집에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뿐 아니라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를 상임위에 참고인으로 불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에게도 요구합니다. 최상봉 특검도 중요한 이슈지만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것 또한 민생에 있어 결코 후순위가 될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개최에 적극 나서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를 반대한다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정부가 하지 못한 국정 방향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장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지금 필요한 국회의 역할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 관련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진행한 시민대표단 500인의 수기 토론의 설문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시민대표단의 56%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존중하며 공론화 결과대로 연금개혁이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민토론단 결과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소득보장 강화의 응답률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면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이외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의 대상 확대 및 국고지원, 국민연금 지급을 법에 명문화 등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각자 도생이 아닌 공적 연금 체계 안에서 노후 보장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인 모든 세대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하루속히 연금특위를 열어 공론화 결과대로 21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공적연금 하나로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드린 대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 결과대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말로만 R&D에 혁신적 지원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현장은 이미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연구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로만 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 R&D, 입 투자에 모욕감을 넘어 분노가 치밉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왜 R&D 예산 삭감 폭탄으로 연구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까? 연구 현장은 지금 참담합니다. R&D와 관련된 장비 구입비가 50%나 감소했고 진행 중인 연구마저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 R&D 수행 기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청년 연구자 의무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박사 후 연구원 채용 지원 사업 규모도 축소되었습니다. 연구할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연구 현장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퍼스트 무버가 되고 어떻게 3대 미래 기술을 육성하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R&D와 과학기술계를 대하는 태도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놀부심보와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휘황찬란하고 공허한 입 R&D가 아니라 연구 현장을 무너뜨린 데 대해서 사과하고 연구 현장을 어떻게 복구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십시오. 지금처럼 과학기술계를 계속 농락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날려버린 타노스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 브리핑 하겠습니다.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가 스토킹 피의자이고 그걸 받은 김 여사가 피해자라는 논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은 피하고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 챙겼다는 사실은 불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더욱이 경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 계획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권의 성역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김건희 여사를 그리 꽁꽁 숨기고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서 그런 것입니까?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서
국민의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언제까지나 배우자를 숨겨줄 수는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경찰은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멈추고 당장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수사에 나서십시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입니다. 오전 브리핑 2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오늘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21일 기시다 총리가 총리 본인의 명의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한 이후 이어진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긴밀한 협력으로 영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전했다는 것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일본의 현직 총리와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복납과 참배를 한다는 것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책임으로 벌어진 여러 침략 전쟁에서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하긴 했으나 지금껏 우리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무시, 침략전쟁 미화를 묵인해온 것들에 대해서부터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우익사관에 기초하여 일본군 성노예제 및 강제징용 사실을 왜곡한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사실상 묵인해 왔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나머지 물잔 절반을 채워줄 것이라던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이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결국 돌아온 것은 한일 관계 개선이 아닌 일본 정부의 독주입니다. 외교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의 한마디 못하고 휘둘리기만 했던 윤석열 정부가 암묵적으로 동조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과거를 딛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정부 부처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도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단호하게 내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건 관련자 김용원 인권위원, 왜 갑자기 최상병 부대를 방문했습니까?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해병대 최상병 소속 부대를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간 행보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인권위 자체를 와해시키고 있는 김 위원은 끔찍하게도 군인권 보호관을 겸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 위원은 최상병 순직 사고 이후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갑자기 입장을 정반대로 바꾼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직접 박정훈 대령 진정권을 기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군인권 보호관 이전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건 관련자입니다.
총선 이후 야 6당의 첫 공동행보는 바로 최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의혹의 중심에 선 사건 관련자가 뚜렷한 근거와 목적도 없이 해당 부대를 콕 집어 방문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서둘러 더 숨기고 입을 맞춰야 할 긴급한 이유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군인권 보호관 이전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입니다. 특검이 지연되면서 진즉에 사퇴했어야 마땅한 사건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고 이후 특검과 공수처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장모가 가석방 대상에 다시 올랐는데 대통령은 계속 입 다물고 있을 겁니까? 법무부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 씨는 익히 알려졌다시피 성남시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 중입니다.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탈락한 바 있습니다. 먼저 최은순 씨의 가석방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음을 분명히 못 박아 둡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모가 사문서 위조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만 있는 대통령입니다. 대선 후보 당시 분명히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2심까지 판결이 나왔고 다시 수감되어 가석방 대상자로 언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까지 계속하여 입을 닫고 매면할 참입니까? 총선 이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어제 참모 인선 브리핑에서는 직접 나와서 기자들에게 질문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장모의 사문서 위조까지 가족 리스크에 대해선 아무런 말 한마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소통하는 대통령,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 가족 비리 문제부터 속 시원히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어제 진행되었습니다. 김광호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가슴에 대목을 박았습니다. 할로윈 기간 10만 명이 방문한다는 정보만으로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고 참사 당시 경찰 배치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는 뻔뻔함에 기가 막혀 턱이 빠질 지경입니다. 이태원은 용산에 있으니 용산서의 일이고 서울청은 나름 조처했으니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는 주장을 유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리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에 오늘도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은 멍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한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 재판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 수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한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 재판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 수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바로 들키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 기가 막힌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1월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의 거부로 국회에 되돌아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당선자 총회를 열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정 새롭게 거듭나고 싶다면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과 활동 기간을 본래 1년 6개월로 복원하여 특별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안전사회로 가는 첫발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우리 정무위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또 입법 독재에 관해서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바쁜이도 송석준 의원님, 최성주 의원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안 민주당,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 강력 규탄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입니다. 입법 독재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자 반국가 단체로 판결받은 난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정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국가 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도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에서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점주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한 번 없이 정무위 전체 회의를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갈등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수기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 입법 행포를 즉각 멈추십시오. 2024년 4월 23일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네, 시작하겠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회수한 날,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유재인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에 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기어코 통화해야 했습니까? 절대 경교로운 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행정관과 통화한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경찰의 국방부에 전화가 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사에 나섰던 경북경찰청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전화를 받고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하도록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수사자료 회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국민은 답답합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의 윗선이 누구인지 모든 정황이 뻔히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언제까지 발뺌만 할 셈입니까? 대체 누군가의 지시이기에 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밝혀지는 정황에도 끝끝내 특검을 거부한다면 성남 민심의 폭발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커지는 중동발 불확실성,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책임 있는 태도로 말씀하십시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무역 지수가 적자를 기록했고 생산 물가도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며 대응해 주기 바란다 당부만 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 국제 유가와 환율 급등을 해결할 대책이 나옵니까? 이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중동발 불확실성으로 요동치는 경제에 국민의 불안은 커지는데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은 내놓지 못할 망정 잘 대응하라는 지시가 끝입니까? 본인이 강요들과 밤잠을 줄여서라도 대책을 세우겠다는 책임감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은 중동발 쓰나미에 대응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대통령은 무책임한 지시만 내리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심야 공습으로 이미 예견된 사항에서 나온 대통령의 불확실한 지시는 국정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만 적나라하게 보여줘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환율은 상승하고 주식과 채권 시장도 전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는 몰려오는 경제 위기의 먹구름을 걷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책임 있는 태도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비상한 상황임을 유념하고 고유가의 국민 부담을 낮출 대응책 수립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는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시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홍성국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민주유공자법하고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서는 유가족 측에서도 함께 성명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주 의원께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부하는 그런 표결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우리 야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지난 12월 정무위로 통과한 두 개의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이신 정차순 여사님께서 별세했습니다. 박종철 열사는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은 종식한 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신 분입니다. 같은 시기 산하한 이한열 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대해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먼저 대상자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 내람,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정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지원 내용 또한 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하여 의료 지원, 진료, 양로 및 요양 지원 등만 규정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유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만 담고 있습니다. 교육, 취업,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은 모두 배제하여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차 6월 항쟁 기념사에서 민주화 희생자들을 기념하고 예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이 가짜 뉴스와 악의적인 선동을 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존권을 이어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입니다. 현행법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서 단체의 실제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자의 거래 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자영업자의 상생 협상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를 응할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점주들이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영업정책을 좌지우지하여 가맹본부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회귀한 논리를 펼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고 빈번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이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체 구성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부적절한 협의 거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같은 최소한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조정하여 쟁점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해서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법도 이번에 통과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갑의지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의뢰지위에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 보복조치 금지, 계약갱신권 보장, 계약 해지, 사전 통지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가맹지역본부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의뢰지위에 있기 때문에 보호하자는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들에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무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일동. 네, 오늘 그 민주유공자법 처리와 관련해서 유가족 단체에서들 많이들 나오셔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정도 말씀을 듣는 것을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네. 유가의 배정 장남수입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은 진작에 20년 전에 제정됐어야 될 법인데도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이 법을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데 민주화를 이뤘던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권위적인 정권에서 박정희 유신이나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그리고 감옥 간 분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본회의에 지휘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법은 이번 회기 내 꼭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없어요. 여기 없어요?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한 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없는 일본을 보고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합니까? 일본 여야 국회의원 약 90명과 경제안보 담당상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제1당으로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전쟁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일본 국회의원과 정부 강요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며칠 전 공무를 복납한 기시다 총리에 이어 국회의원, 정부 강요까지 신사를 참배한 것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일말의 반성과 참회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가 면죄부를 주니 더욱 기고만장해 눈치 보지 않고 과거사 부정과 역사 왜곡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윤석열 정부가 따라놓은 물 반컵을 우리 국민의 면전에 뿌려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스쿠니 참배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본 정부와 국회는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 정부가 맞다면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 강요, 국회의원들의 신사참배에 대한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왜곡, 과거사 부정 만행과 이를 묵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